2020년 3월 30일 아침 5시를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3월 29일 날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이발을 했습니다. 3월 달에는 이발을 2번 했습니다. 그 3월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그 초량 미용실에서 했어요. 그때 카트를 조금 했고 어제는 동대신동 서구 동대신동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이발을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그 뭐 커트 한 7,000원, 8,000원 주고 보통 커트를 많이 했는데 어제는 정식 이발소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4월 2일 날 그 MBC에 나가서 10분간 이렇게 그 국가혁명배당금당과 내가 출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조그만 머리를 좀 따듬었어요. 어제 아래 그러니까 27일 날 금요일 날 나는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삼삼정책 홍보지가 이래 세 박스 그러니까 12,000장이 와가지고 이거를 4월 1일까지 이렇게 다 이거 유권자님한테 다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남한테 어디 부탁을 한다거나 남한테 이 도움을 청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웬간하면은 내 손으로 내 혼자서 이렇게 처리하고 뭐 배가 고프면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달라 말을 하기보다는 굶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30일 날 오늘 하고 내일은 인쇄소에서 벽보하고 공보물이 지금 최대한 좀 일찍 하라고 했는데 뭐 토요일 일요일은 인쇄소에서 쉬더라고요. 그래 참 내가 뭐 인쇄비를 좀 더 드린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럴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최대한으로 이제 놓으면은 4월 1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상 오늘은 벽보하고 공보지를 동구 선거관리사무소, 그 서구관리사무소 또 서구에 이제 13군데, 동구에 12군데 주민센터에 다 전달을 해야 돼요. 오늘 내일 중으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홍보지를 내가 혼자서는 다 못 돌린단 말이에요. 천상거래 뭐 부탁을 해서 우리 당원님들이 있으니까 천상거 당원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시장에 계시는 정정순 당원님하고 그 다음에 그 동구에 있는 김지원 당원님 그리고 아미동에 있는 임소순 당원님 그리고 범일동에 있는 강숙자 당원님 이 네 분이 네 분한테 분할을 했어요. 분할하고 남은 것은 이제 또 제가 어제 직접 돌렸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제가 한 2,500에서 3,000매 정도 돌린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한 700장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4월 1일 날 이제 좀 이렇게 소모를 했으면 싶습니다. 어제 뭐 삼삼정책 홍보지를 이렇게 각 가정에 이렇게 전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도 조금 켜놓고 그
총재님의 어제 이제 하늘군 강의도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막 잠깐 이래 보니까 최병묵 씨라고 그 정치평론가세요. 이분이 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쭉 들어보니까, 들어보고 내가 우리 저기 부산 방하고 김해방에 지금 올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 분 계십니다. 고영신 씨, 황태순 씨, 그리고 이봉규, 정규재, 또 황장수, 조갑재, 또 그 외에 또 여러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희한하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역구 후보자가 235명, 비례대표가 이제 16번을 달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22명, 이래서 257명의 후보자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언급을 안 해요. 쉽게 말해서 무시작전이라. 내가 어떤 데 보면 내가 이렇게 내 방송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리면은 전혀 좋다 나쁘다 말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또 그 시기야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그런 정치평론가들이 그 하는 거 보면 뭐 언급을 안 하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신문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내가 얘기했다시피 뭐 어떤 신문사라 뭐 덜먹거리면은 좀 그렇고 한데, 일단 무슨 내가 신문을 요즘은 그래 많이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보지만은 그래도 가끔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옛날에 내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거는 매일 봤거든요.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내가 출근이 제일 빨랐단 말이에요. 아마 그 부산시 공무원으로서는 아마 내보다 출근을 빨리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지만은 그 뒤에 일을 봐야 되지. 그 뒤에 어떻게 내가 공직 생활을 했는가. 내가 내 정보 공개 자료에도 밝혔습니다만은 25년 동안 정말 모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출근에 달려 있는 겁니다. 출근을 하기 전에, 내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출근을 하기 전에 제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떠벌려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사업소가 굉장히 커요. 강서 수도 사업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 강서 공업용 수도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 한번 오신 분들은 놀랍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학교 캠퍼스 정도 하나만 하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근데 그 넓은 지역을 한번 쭉 순찰하면서 참 어지럽혀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 보고 나면은 그 뒷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산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신문을 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 당시는 중앙일보였지. 중앙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을 이렇게 쭉 오랫동안 봤죠. 10년 이상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을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그 어떤 정보를 이렇게 빨리 얻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뭐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신문이 있으면은 이렇게 봐요. 보면은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미안합니다. 물 한 잔 마시면서 하려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첫째는
어떤 그 사람들이 좀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해요. 무식하고, 둘째는 어떤 뭐 신문사 같은 데는 뭐 보도를 이렇게 뭐 신문 기자가 뭐 자기 마음대로 못 내겠죠. 나 뭐 신문사 근무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무슨 신문 기사가 자기 마음대로는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장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을 총관리하는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죠.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잘 안 비춰요. 그러나 어제 내가 밝혔다시피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이 거대한 대변화의 물길을 어느 누가 막습니까? 그 조그만한 신문사 한두 개, 뭐 대한민국의 방송사 뭐 다 해봐야 뭐 몇 개 되나? 거기 뭐 틀어막는 데서 뭐 거대한 도도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탄생과 허경영 총재님의 그 뜻이 펼쳐지는 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버가 있어요. 나도 지금 개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유튜버가 이래 있기 때문에 이 유튜버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어제 뭐 최병묵님께서 한마디 하셨던데, 그래도 뭐 그 유튜브 강사들 중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처음은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무식하다 이래서 좀 표현을 했어서 미안하지만, 무식한 거는 똑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언급을 해줬다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치 읽기, 이 박상훈 씨라고 이제 하는데, 나는 뭐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예측이 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친박 신당에서 말이야, 뭐 엄청나게 이제 뭐 국회의원 수가 많이 올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뭐 친박 신당에서는 국회의원이 등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온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측이 좀 많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말이에요, 일반 우리 정치평론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님이 분명하다고는 이야기를 하시고, 둘째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돌풍이 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는 제3당 뭐 5석에서 20석은 놓을 거다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최소한 151석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진정 돌아가는 흐름을 완전하게 안다 그러면은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원이 돼요. 당원이 돼가지고 3.3 정책 홍보지를 발이 부르키도록 뛰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하고 있거든. 안 하고 있으니까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해도 똑이단 말이야. 최병묵 씨도 그래도 이제 뭐 객관적으로 쭉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 저 비탈길 내려가는 소리를 좀 하더라 이 말이에요. 뭐 내 이름도 덜먹거리대 보니까 참 이름을 밝혀주려 고맙기도 하고. 나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절대 안 봐요. 그 사람 조상님들도 있고, 그 사람 조상님들 같으면 자기 외가 처가도 있었고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자기 처가에도 다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부인이 있을 거고,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를 볼 때에 내가 부족한 말을 안 하구나 이렇게 내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밝혀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첫째, 이제 뇌를 언급했으니까 나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보왕산매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이것을 굳이 밝혀내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억울함을 당함으로써 수행하는 문을 삼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한 몇 번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나 뭐 경찰에 어떤 뭐 고급 간부입니다 이러면서 억울한 일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 나는 앞으로 검찰, 경찰,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이 법조인들이 한 80%는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안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병묵님께서는 이제 그 사건이 38년, 약 4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거기 좀 그걸 했고. 둘째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말이야,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당선 확률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야. 제로가 아니야. 최병묵님 이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는 혁명선거일이에요. 혁명선거가 나서 최소한 151석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틀린 것을 내가 지적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뭐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 뭐 후보였다 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나. 여보세요. 저는요 젊은 시절 한국불교연구원장님으로부터 불교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하면요, 국회의원 100만 명 가운데 인간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실제 그래요. 그렇게 내가 국회의원을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전직 국회의원 후보였다는 것을 명함에 새겨가지고 남한테 보여준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자기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예비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말이야, 돈 쓰는 맛에 무슨 하기 위해서 돈 쓰는 그런 재미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 하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최소한의 경비로서 총선을 치른 사람이 아닐까. 아마 기네스북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마 그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 지금 현재 정식 후보 등록돼가지고 당선되거나 15% 이상 받으면은 자기가 선거에 쓴 비용 한 2억인가 그 금액이 있어요. 그까지는 전부 다 보존을 해준다더라고. 그 돈 누가 줍니까? 국가 세금 아니에요? 왜 세금을 그런 데 써? 물론 우리 후보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플래카드 나는 붙일 생각 없어요. 아니, 선거벽보가 있잖아. 선거벽보 보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가 있지. 필수적으로 정보 공개하는 게 있어. 그거 보면은 되잖아. 그런데 왜 필요 없는 세금을 지출해?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을. 플래카드 하시는 간판 업체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딴 방향에서 간판이나 플래카드를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선거할 때요, 저는 플래카드 걸 생각 없어요. 그런 돈이 없어요. 돈이 있다 해도 그걸 해가지고 정부의 보전을 받아? 선거 100보면은 충분히 되는 거야. 왜 그런데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쓸 거냐 말이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압승은 천지에서 정해놓은 거단 말이야. 국민들이 지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보니까 지지방송에서 말이야, 사운드 지지라고 있어요. 내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봐요. 그분 노숙자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내하고
내가 엄청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분 내 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분 아직 그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는 60이 다 돼가도 장가를 못 간 그런 분이에요. 안 가거나 못 가거나. 지금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인데, 그분 정말 결혼하면은 내 진짜 가서 내가 축복해 줄 거예요. 그분이 뭐라 했느냐 하면은, 나도 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KBS에서 말이야, 며칠 전에, 정식으로 방송을 했다 그래요. 이때까지는 국회의원 그 투표율이 55%에서 60%예요. 근데 원래는 한 85% 정도 될 거다 그래요. 그럼 60%를 잡을 때 비교해서 한 25%, 24에서 25%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이제 그 한 25%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말씀을 못한다 하더라고.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 이래서. 그러나 우리는 알죠. 유튜버가 있어요. 지금 뭐 어떤 신문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에 기억자도 안 한다든지 기억도 발표 안 한다든지 또는 혹 한다 하더라도 말이야, 방송에서도 잘 방송을 안 해요. 그런데 혹 한다 해도 아주 그 안 좋은 거 말이야. 그런 이미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통하나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얍삽한 그런 잔머리 굴려가지고 되느냐 말이야. 그걸 그러나 최병묵님께서 그래도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언급해 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평론가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학력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그런 대로 명문대학 다 나온 사람들이고, 이력서를 보면은 그런 대로 뭐 다 그래도 뭐 좀 번듯한 그런 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참. 정말 공부를 하려면요, 자기의 사욕을 다 떨어내야 돼. 어릴 때부터 그래야 돼.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절 때부터. 응? 그래야 이 세상을, 실체를 바로 알게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 불교의 세계도 눈을 뜨고 말이야, 기독교의 그 본질도 알아야 되고, 그래 하다 보면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도 알게 된단 말이야. 지금인 앞으로는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단 말이야. 이 탄원 스님이 한 이야기야. 그러면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에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개갑유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이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내 참 욕을 잘 안 하는데 무식한 놈들이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 이 말이야. 머리를 말이야 좀, 아담아를 한 벽에다가 너무 세게 들어보면 다치잖아. 그렇게 좀 찬물에다가 머리 좀 쳐박아가지고 말이야, 정신을 좀 들어가지고, 정치평론가들 정신 차려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건 그렇고, 그 얼마 전에 말이에요, 부산 갈매기라고 있어. 우리 저게 알고 보니까, 이야, 이분이 막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막, 이야, 내가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막 이때까지 알고 있는 말이야, 미친놈, 도둑놈, 사기꾼인데 실제 그렇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되는 거, 10한 몇 분 되는 거. 내가 그거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기분이 확 좋더라고. 내가 참, 가슴 시원하게 말이야.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리고 한동안 또 뜸하더라고. 뭐 한동안 뜸했었지 이렇게 하더만 한동안 뜸해요. 그러니까 뭐 지지 방송은 매일 하잖아요. 하고 나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이분은 뭐 한동안 뜸하니까 내가 생사 뭐 좀 궁금하더라고. 뭐 어디서 뭐 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뭐 옥경이는 아니지만은 부산 갈매기가 옥경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궁금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제 내가 그 한 3,000장 이렇게 홍보지 돌리니까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와서 좀 일찍 좀 잤지. 한 10시쯤 자고 새벽에 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카톡을 딱 보니까 야 이거 부산 갈매기 이제 이 동영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런데 그 동영상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야 이게 좋은 거야. 1억 받을래 안 받을래 이제 요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새벽 한 3시쯤 하는 없잖아. 막 낮에는 내가 이거 뭐 벽보지 또 이렇게 전부 다 전달해야 되고 공보지 전달하러 돌아다녀야 되고 바쁘잖아. 그러니까 천상 뭐 잠 깊이 잘 새벽 3시니까 깊이 잠드는 시간에 카톡 누가 어떤 사람 막 띵동 울려가지고 잠을 깼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막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막 지금은 막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전부 다 부산 갈매기 1억 받을래 안 받을래 그 전부 다 보냈다고. 그리고 사람은 말이에요. 공욕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사욕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욕보다는 공욕이 있어야 돼요. 이 좋은 메시지가 있다 이러면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해야 되는 거야. 부산 갈매기 1억 받을래 안 받을래 이 동영상 자기가 받았잖아. 받았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다 전달해야 돼. 몇십 명, 몇백 명한테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남을 좀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좋은 거 있으면 말이야. 이렇게 전달도 하고 말이야. 자기만 쏘고 알면 되나? 전달해야 돼. 그러면 다 전달해야 돼. 전달해란 말이야. 카톡 같은 거. 너무너무 그 내용이 좋더라고.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참 진짜 모처럼 만나니까 정말 반갑더라고. 내용도 너무 좋고 말이에요. 정말 그거 보면서도 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참 하나님의 섭리로서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 부산 갈매기 같은 사람이 짱 나오잖아. 짠하고 나오잖아. 지지방송에 그분 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나와서 한 번씩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말이야. 시카고의 조성길 박사님도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말이야. 정말 좋아요. 내일 모레 MBC 나갈 거 뭐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참 나는 뭐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원하는데 뭐 원고 보고 읽고 이런 거는 참 내 체질이 안 맞아. 만약에 앞으로 내가 이제 또 뭐 방송국에서 무슨 그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 5분만 이야기하십시오. 3분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 갑니다. 그런 데는 오세요. 1,000,000원 줄게요. 1억 줄게요. 안 가 임마. 그런 데는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10시간 하든지 24시간을 하든지 3시간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원고 없이 쫙 하는데 그걸 수용할 것 같으면은 내가 간다. 그 외에는 내가 안 간다.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5분 안에 뭐 아십시오. 그런 건 안 갑니다. 뭐 앞으로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한테 뭐 들어볼 만한 말이 있어요.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진짜 인류의 생사가 다루는 그런 찰나 바이러스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고 10분 안에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또 연습을 또 해봐야 되겠네.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서구 동구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김성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실정이 참 풍전등화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의 결과로서 초고령화 사회가 신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총체적인 난국의 결과는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결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래 됐느냐? 혹자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소멸되는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꼬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CORE, 꼬레는 중심이란 뜻입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고 인류 문명의 종주국입니다. 인류 문명의 종주국이자 이 전 세계의 중심인 우리나라가 소멸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너 스님이나 조지 아담스키나 샘 볼처, 또 엘빈 도플러 같은 분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그 영광, 해가 지지 아니한 대영제국의 영광,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미국이 누렸던 그 영광, 그 세계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영광에 대한민국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 그것은 인류 문화사의 총결론으로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인류 문명의 총결론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전 세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탄생을 위해서 이때까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선거를 우리는 3.15 부정선거다라고 알고 있죠. 앞으로 15일 뒤에 있는 2020년 4월 15일 4.15 선거를 역사가들은 4.15 혁명선거다라고 반드시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당의 대표의 신분으로서 국회의사당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의 실상의 일부분만 보고 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 완전하게 100% 싹 다 알게 될 것 같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 국회의원 투표율이 50%가 안 된 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 한 55%에서 한 58% 이래 됩니다. 왜냐? 찍을 정당이 없다, 찍을 사람이 없다, 이랬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찍을 정당이 나왔고 찍을 사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단 1원도 세비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단 하나의 특권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양심적인 정당이고, 둘째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허경영 대표님을 모시고 있는 정당이고, 셋째는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월 7일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1월 11일 명함을 들고 예비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본 사람들의 세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때까지는 호남이다, 광주다, 전주다 하면은 일방적으로 어떤 당을 지지하고, 부산이다, 대구다, 경상도다 하면은 어떤 당을 지지해버리는 휩쓸려가는 이러한 정치 풍토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둘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가지 공약은 너무나 좋다. 셋째, 그런데 무슨 돈으로 줄 거냐? 이거예요. 이번 4.15 총선에서는 4.15 혁명선거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열렬히 지지할 것이며, 이때까지 투표를 하지 아니했던 이 사람들도 대거 나와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 결과 4.15 총선이 끝나고 76일 이내에, 즉 6월 30일 이내에 중산층 이하 18세 이상 1억 원을 받을 것이며, 결혼할 때는 1억, 주택자금 2억, 합해서 3억을 받을 것입니다. 미혼 남녀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혼해가 사시는 분, 사별해가지고 배우자를 사별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재혼을 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그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출산할 때 5천만 원, 임신했을 때부터 아기가 10살 될 때까지는 전업주부수당 100만 원, 그리고 국민배당금 18세 이상 150만 원, 65세 이상 220만 원 받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무슨 돈으로 그래 줄 거냐? 마음부득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예산 512조 중에서 200조 원이면은 알뜰하게 대한민국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300조 원은 성인지 예산, 무슨 예산, 불필요한 예산 다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국회의원 300명 많습니다. 100명으로 줄이고, 지자체 국회의원이 100명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데, 시의원, 구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시 돌려야 되고, 지방선거의 자치장들은 다시 국가에서 임명을 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총체적으로 바뀌면 300조 원이라는 돈은 충분히 절감이 됩니다. 둘째, 우리나라 최고 상위층 1%가 우리나라 돈의 약 한 40%를 가지고 있어요. 상위층 10%는 약 한 90%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고 상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 연 200조 원을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세금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36가지의 세금을 하나로 줄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국가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00조 원의 돈도 더 창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조 원이에요. 300, 600이죠. 특수사업자 500만 명에서 100조가 들어옵니다.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해서 100조가 들어옵니다. 800조 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적 완화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일본에서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양적 완화로서
양적 완화 8천조를 하면서 일본 경제가 살았고 미국에서도 지금 곧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되니까 2천조 원의 양적 완화를 해서 대한민국을 살릴 겁니다. 양적 완화는요, 세금하고 관계없어요. 국민들의 세금이 더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허경영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에요. 안보, 국방, 교육, 사법, 심지어는 황사, 주택, 신불자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허경영 총재님을 만났던 겁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나서 알아야 됩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가장 박식하고 가장 능력 있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대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요, 천지생이나여 용인하나니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와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유권자로서 이번에 4.15 혁명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전 세계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비애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환희에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활기가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것이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좀 해볼까? 한 10분 정도 됐는데. 참네. 아이고, 참, 신경 쓰이네. 이제 모레 가서 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에 지지 방송 들으니까 기분 좋고, 부산 갈매기, 이 선생님 아직 내 실물을 만나보지 않았는데, 우리 부산광역시당 혁명배당금당 우리 홍보위원장님인가? 아마 그런데 아직 내가 한번 언젠가 만나게 되면 진짜 반갑게 한번 악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섭리야, 섭리. 인류 문명의 총결론이라 그랬잖아. 그 정치평론가들 참 진짜 무식하다 말이야. 찬물에 대가리를 쳐박아가지고 말이야. 정신 좀 차리게 해가지고 총재님 강의를 좀 듣게 해야 되는데. 이상!